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케고요. 주가 뭐 거의 보합입니다. 굉장히 좀 지루하고 38만원이 좀 이제 저항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단으로 7만원 라인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시장이 뭐 별다른 게 없죠.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1분기 좀 있으면은 마감이 됩니다.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본인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키는데,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. 그 시기가 약간 좀 시장의 뭐 과도기? 오늘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, 역시나 하이닉스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. 이거는 뭐 거의 고정이죠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HLB 애들이 좀 끌고 오고, 알테오젠도 끌고 오고 했는데, 오늘 좀 크게 흔들림이 나와줬죠. 뭐 얘들도 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음봉이 조금 크게 나왔다. 이거를 일단 에코프로가 좀 메꿔주는 움직임이었어요. 에코프로 BM까지 나서진 않았고, 에코프로 시가총액 2등 위치에 있는 에코프로가 양봉을 보여주면서 좀 커버하는, 반도체 쪽이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 양봉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긴 힘들고, 다만 좀 이제 그 포트에,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트에 일부 변화가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,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.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, 7거래일 동안 지금 거의 뭐 조정이라고 보긴 힘들어요.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줄 필요도 없고, 얘가 좀 시간적으로 급했다라고 하면 가격을 그냥 한 번에 팡팡 꽂아놓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 되긴 하거든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, 이케는 조정폭이 큽니다. 등락폭도 굉장히 크고요.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줄어듭니다.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캔들 사이즈보다는 좀 작죠.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 뭐 마이너스 9%, 마이너스 11%, 뭐 이때도 위에서 마이너스 7% 정도, 이때도 고가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10% 정도, 이때도 거의 뭐 8%. 지금 줄였죠. 2%, 3%, 뭐 4%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뭐 5% 정도, 이때도 2%, 3%. 그래서 좀 지루한 구간입니다. 시장이 막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, 뭐 외국인들 양매수나 이런 것들은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와주고 선물 포지션도 그대로이긴 하지만 지루함을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줬는데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죠. 차익 실현에 대한 욕심도, 욕구도 점점, 미장도 마찬가지죠. 미장도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, 엔비디아가 막 밀리고 했는데도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또 갑니다. 이게 시장을 좀 훼손을 안 시키고 뭔가를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, 오늘 HLB랑 알테오젠이 음봉을 좀 크게 보여준 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지 않을까, 그렇게 봐요. 뭐 이찬지는 바이오가 뭐 그렇게 바이오 대장주 같은 애들이 밀리는 게 뭐 이렇게 불리하진 않거든요. 근데 바이오 쪽도 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렇죠. 이게 시장을 막 데미지를 세게 주고 조정을 줄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어가지고, 어차피 금리 인하 동결 사이클이잖아요. 그렇죠. 금리 인하를 앞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요. 뭐 올라가던 종목이 안 올라가고 다른 애들이 커버해가지고 올려주면 뭐 그게 데미지는 있죠. 심리적인 데미지.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잘 가는 종목들을 내가 랠리 딱 이렇게 타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맨날 대장주 역할을 하던 종목이 안 가고 뭔가 새로운 애들이 가기 시작하고 내가 들어간 거는 막 조정 나온다. 이러면은 그런 것들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압박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열어두고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험 투신 매도 나왔고 연기금 빨간불이지만 수량 자체가 크지 않고요. 역시나 사모펀드 쪽이 빨간불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케가 움직이는 거는 좀 힘듭니다. 그리고 외국인들 뭐 야금야금 매도해 주고 있는데, 오늘은 외국인들 포지션이 거의 뭐 무포 포지션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키움 쪽 뭐 미래 합해가지고 거의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딱 보합 정도의 장세가 됐다. 좀 지겹죠?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, 한노화성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만들었지만 양봉을 좀 지켜주지는 못했고요. 네, 레이크머티도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가격 라인 그냥 지키는 정도, 뭐 이런 윗꼬리 움직임이
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죠. 뭐 아직 그냥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그 타이밍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하단으로는 시장이 뭐 밀리고 해도 얘네들이 이제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얼추 그냥 이 가격 잡고 나중에 이제 양봉을 뭐 보여줄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. 근데 문제는 이런 액션들을 쭉쭉쭉 보여주다가 여기에서 한번 꺾고 내려오면은 생각보다 이 구간을 다시 또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 거, 이거는 상시 모니터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. 전고체 쪽이 나쁘진 않아요. 뭐 CIS도 이제 얼추 요 캔들, 이게 옛날에 진짜 한 5년 6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그 반등 패턴인데, 이런 식으로 지붕 형태로 주가를 만들고 이제 이 캔들, 기준봉이 되는 캔들의 종가 라인 얼추 오면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했거든요. 근데 뭐 정말 옛날, 진짜 옛날 얘기고, 지금 얼추 조정을 좀 길게 대부분 2차전지나 전고체 관련주들이 받기는 했다는 거,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 CIS를 한번 봤습니다. 이 수학도 이제 얼추 요 가격이 하단 라인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, 일단 오늘 양봉을 좀 만들어 줬고요. 각자 포지션이 다르죠. 양봉 보여줘야 된다라면은 누구는 빨간불, 또 누구는 뭐 윗꼬리, 뭐 누구는 버티기,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음봉. 그래서 전고체는 어제 관점이랑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힘을 너무 주지만 않으면은 중간중간에 뭐 조정 이후에 반등 살짝살짝 다 만들어 주니까 좀 짧게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쥐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시장 방향은 아마 4월 첫 주 정도 돼야 다시 한번 또 나와줄 것 같고요. 뭐 총선 일정이 또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뭐 정책 테마나 그 다음에 뭐 선거 관련 테마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고, 오늘도 이제 선거 관련 그 정책 관련해가지고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죠. 뭐 세종시에 관련해가지고. 지금 아래쪽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테마 애들도 은근히 하나둘 튀어나와 주고 있고요. 또 기존에 랠리를 보여주던 종목들이 잠깐 또 쉬어가는 움직임들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딱 그 과도기,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 기존에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뭐 중대형주가 잠깐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줘도 뭐 내가 지금 당장 교체를 하고 다른 종목 매매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. 이캔은 어쨌든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올 때 양봉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.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들락날락하는 포지션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는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. 외국인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이케 주가에 영향도 많이 못 주고 있고요. 애초에 외국인이 이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기관 애들이 베이스를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인들 프로그램이 중간중간 딸려 들어와야 그래야 양봉 사이즈를 키우고 윗골이 길게 안 만들거든요. 기존에 박자가 잘 맞았는데 최근에는 뭐 박자가 안 맞는 거 둘째치고 둘 다 매수량이 굉장히 적어요. 이 얘기는 다른 데 가가지고 집중하고 있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매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겠죠. 이러다가 또 한번 턴이 오면은 그럴 때 결국 이케는 지루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액션이 크게 나오는 걸로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봉들 나오는 거에 너무 일희를 비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네, 뭐 수익만 내면은 뭐 그게 큰 수익이든 뭐 작은 수익이든 계좌에 빨간불 찍고 내 계좌를 조금 더 불리기만 해줘도 굉장히 잘 매매하신 거죠. 네. 뭐 설마 뭐 전량을 뭐 그대로 들고 계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이렇게 액면 분할 일정이 있는 종목은 엄청 압박을 크게 느낄 필요까지는 없긴 해요. 이제 또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죠.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좋기야 하겠지만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시야가 좀 좁아질 확률도 있긴 해요. 제가 뭐 이분한테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 주식 관점에서 코멘트를 드리면은, 일단 외국인들은 이케 있어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는 아니고요.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기관 쪽이 빨간불을 보여줄 때 외국인들은 주로
이제 이 양봉 만들고 조정 캔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요. 왜냐면 얘네들은 이 큰 캔들을 만들 때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격 라인 올려주고 기관 애들이 받쳐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보통 조정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. 얘네들이 뭐 얼마나 나눠서 팔든 뭐 한 번에 몽탱이로 팔고 또 나눠 팔든 그런 것들은 뭐 본인들 마음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공식처럼 5거래를 매도하고 매수, 뭐 5거래를 매도하고 매수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진 않습니다. 오히려 기관 애들이 매수의 연속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대부분의 수급주들이 다 그런 흐름을 보여줘요. 특히나 기관이 주체로 이제 가격을 움직이는 종목들은. 예, 그리고 코스피 분위기를 지금 너무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케한테는 그 턴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수급주 뭐 21선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을 보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. 차트 볼 때도 21선 이야기를 제 모든 종목에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고요. 차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평이 그렇게 잘 맞는다라고 하면 제가 또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컴공인데 예전에 이제 주식 공부할 때 각 이평, HTS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이평들이 얼마나 좀 지지나 저항의 확률이 좀 들어맞는지 그거를 한 십몇 년치 데이터를 통계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. 제가 심심해가지고. 근데 21선의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. 뭐 다른 거랑 보조지표는 늘 다른 것들 뭐 거래량, 뭐 수급, 뭐 차트 흐름, 뭐 캔들의 움직임, 뭐 그 다음에 뭐 이평을 같이 여기 이제 곁들이면은 좋은 거지만 이평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주가 움직일 때 기준으로 삼아버리면은 좀 리스크를 많이 키울 수 있죠.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 나올 거야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볼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이평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평이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보시고 그냥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의 역할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딱 보조지표가 메인 지표가 돼버리면은 리스크가 좀 커져요. 내가 손절하는 타이밍 막 이런 것도 놓치기 좀 쉬울 수 있고 너무 이제 또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지 했는데 그 반등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HTS에 기본적으로 그냥 세팅해주는 그 이평이 사실 뭐 확률이 뭐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? 다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기준 이제 그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평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기야 하겠죠. 하지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게 뭐 완전 안 맞는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는 그냥 딱 보조지표 정도로만 참고하시는 거. 네, 너무 이제 과하게 몰입하면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를 놓칠 수도 있긴 합니다. 주식은 내가 뭐 어떤 자료들을 활용을 하든 간에 뭐 차트에서 어차피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5대5라고 볼게요. 5대5는 아니라고 저는 그 보통 이제 보고 접근을 하는데 내가 A라는 종목을 사고 올라갈 확률 5, 떨어질 확률 5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차트 보고 차트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갈 확률 한 2% 플러스 그 다음에 거래량 뭐 거래대금 뭐 분봉 흐름 이런 거 보고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뭐 5%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 봤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 한 3%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올라갈 확률은 조금씩 더 끌어올린 다음에 이게 얼추 이 정도 기준이 충족이 되면 이러면 내가 한번 매수해 볼만 하겠다 그럴 때 이제 매수 버튼 누르는 거지 한 개나 이게 한두 개 뭐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. 네.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주가가 너무 단봉 형태, 도지 형태의 캔들이어가지고 그냥 뭐 씨알데기 없는 뭐 코멘트 몇 가지 좀 드렸고 그냥 제 관점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 그냥 한 명의 개인 투자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시장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. 지루하지만 테마 종목들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고 또 단기로 매매할 종목들이 좋은 애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수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2K 남겨주시면 됩니다. 좀 지루하더라도 좀 약간은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타이밍이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